금방 끝납니다. 님이여, 에헤, 이렇게 다시 써볼까? 님이여, 뭐뭐 하지 말아요. 도, 건너다. 하, 강. 여기에서 물로 나오지. 가, 노래. 그래서 순서대로 좀 배려하면 님이여 강을 건너지 말아요. 노래. 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목의 의미 정도는 알고 가야지. 이 작품은 백수광부, 흰머리에 미친 남자가 강을 건너다 빠져 죽자 그의 아내가 이를 한탄하며 불렀다라는 고대가요다. 글의 종류. 공무도화가에서는 집단적 의식을 담은 노래에서 오케이, 점차 개인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로 변화하는 시기의 대표적인 작품, 개인적 서정시야. 그럼 그 이전의 노래는 집단으로 떼지어서 부르던 노래. 민족의 집단 서사시가 개인적 서정시로 변모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별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통시가 보면 맨날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 이런 거 하잖아.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인 한의 정서와 다 있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가 소개는 딱히 보실 건 없고 밑에 개관 고대가요고 서정가요인데 하나만 더 쓸게요. 개인적 서정가요다. 서정적이다. 한 번만 더 쓸게요. 개인적이다. 집단적이지 않다. 애상적. 아, 슬퍼요. 체념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이 3번 나오는데 3번 전부 다 의미가 다르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과 한.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말아요. 만류. 님은 물을 건너가네. 물을 건너가다가 죽었죠. 가시님을 어이할고 한탄. 비슷한 뜻으로 옆에다가 체념. 요렇게 확인.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 표출했습니다. 물의 의미가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다음 페이지. 미안합니다. 백수광부의 아내 시작합시다. 옆에 요렇게 4글자씩 4줄로 쓰여져 있는 한시, 한문으로 쓴 시, 사언사구체의 한역을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시가입니다. 님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만류. 님은 끝내 물을 건너가셨네. 물을 건넘.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님의 죽음. 가시님을 어이할고 탄식. 체념. 깔끔하죠.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지. 물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물을 건너가지 말아요. 우리의 사랑을 끝내지 말아요. 님은 그 물을 건너갔네. 이 물을 건너갔어. 그러면 얘는 이별이지. 물에 빠져 돌아가셨으니 여기에서의 물은 죽음이겠네요. 그래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시적 화자는 백수광부의 아내고 시적 대상은 백수광부고 시적 화자의 정서의 변화. 처음에 남편이 건너기 전에는 어떻게 조마조마하겠지. 조바심이 나겠죠. 그런데 물을 건너가니까 어떻게 미친 듯이 걱정되겠지. 죽은 것을 확인했을 땐 슬플 거고 마지막에는 체념밖에 남는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확인해 두셔야 한다. 배경 설화 볼게요. 고조선의 뱃사람 광리자고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배를 저어가는데 머리가 하얗게 샌 미친 사람이 술병을 들고 강물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뒤를 따르면서 말했지만 끝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그러자 아내는 강가에서 공후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통곡을 했고 이 노래가 공무도화가 노래가 끝나서 아내도 물에 빠져 죽고
이 광경을 목격한 광리자고는 집에 돌아와 자기 아내인 여옥에게 이 얘기를 해줬어. 노래를 들려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무를 안고 노래를 부르고 듣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고 옆집 사람 여용에게 가르쳐주고 공후인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다음 광리자고는 여기에서의 관찰자죠.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지. 머리가 하얗게 샘 미친 사람을 이게 아무래도 정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주술적으로 보면서 술의 신, 주신, 그의 아내는 물의 신, 수신 이라고 해서 뭔가 종교적 제의 행사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의 물의 의미, 물. 예술에서의 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 화자와 님과의 단절, 이별 슬픔. 첫 번째는 건너지 말아요 라니까 바람, 사랑 등의 의미가 있고 저는 그래서 위쪽에 이렇게 구분해서 다 써드렸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밑으로 또 잠깐 내려가서 볼까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거, 그러니까 공무도하가, 가시리, 서경별곡, 정지상의 송인, 황진이의 시조, 진달래꽃 이렇게 나오면 윗글의 정서와 상황이 같은 거 찾기 하나면 얘네들 골라내면 된다. 하지만 최근 어려워지는 시험에 기준을 둔다면 이 작품들 나오지 않고 다른 애들이 나올 거다 라고 그냥 그 정도는 예상해 봅니다. 이것 말고도 이별의 정화는 엄청 많으니까요. 다음 페이지. 시적 화자는 아내고요. 대상은 백수광부, 남편이라는 거 아까 확인했죠. 백수광부와 그의 아내의 상황을 본 광리자가 관찰자라고 그랬어. 그의 아내인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화자의 정서 변화, 그나마 별표 반개짜리. 처음에는 말려 빠지기 직전이야.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해. 하지만 물에 빠져 죽고 나면 체념 안타까움 절망 한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 일단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 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라. 밑에 나와 있는 문제 풀기 시간 드릴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 작품을 보고 님, 남편이지. 남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아내 말 더럽게 안 듣는 술 취한 술주정뱅이. 자, 화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물에 빠져 죽는다. 고집이 세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위험해도 한다. 됐어.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다라 그랬죠? 처음에는 근심과 걱정. 빠지기 직전이니까. 하지만 물에 빠지면 체념과 안타까움, 정서가 변할 수밖에 없지. 이 4줄짜리 시를 우리가 왜 배우냐요? 라고 물어본다면 문학사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 원시 및 고대의 초기의 시가는 집단의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다. 국중대회, 나라의 큰 행사나 집단적 행사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고대 초기 노래는 주술적이거나 제의적인 요소, 주문을 외우거나 제사 지내는 노래.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공무도하가는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가 나타난다. 개인의 고민이나 정서가 나타난다. 한 번만 또 더 써볼까? 개인적 서정시가 등장하게 된다. 이 작품은 물을 건너려는 님을 만류하다 실패하고 님을 죽음에 이르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 물에 빠져 죽은 남편이 내 남편은 아닌데. 그래서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것이다.
개인 서정시 출연의 사례로 해석할 수가 있다. 개인 서정시. 이 작품에서 물이 상징하는 의미는 뭔가요? 사랑, 이별, 죽음 세 가지. 오호, 다 썼어. 물이 사랑, 죽음, 이별을 나타낸 거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한시. 비개인 언덕의 불빛은 푸른데 해마다 대동강에서 그대를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 남포에서 보내는 거였구나. 됐어. 다음 페이지. 황조가 하셨다고 우리도 하셔야지. 황조가와 그 배경설화입니다.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배운 대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아이고야. 배운 대로 해서 이렇게 반 자를 거예요. 요렇게 반 자를 거예요. 그리고 쓸 겁니다. 앞부분에는 배경, 선경, 뒷부분에는 정서, 후정, 선경, 후정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밑에 배경설화를 먼저 볼게요. 유리왕이 송씨가 떠난 뒤 왕비를 새로 맞이했어. 1번 왕비 화희, 2번 왕비 치희. 두 왕비가 서로 다투었기 때문에 궁궐도 따로 지어서 다른 곳에 지내게 했지. 사냥을 나갔다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자. 그러니까 둘이서 얼굴 맞대고 싸워. 화희가 치희를 꾸짖으며 먼저 공경. 너는 한나라 집안의 비천한 계집인데 어찌 그리 무례한가. 치희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분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유리왕은 급히 말을 달려나갔지만 오빠 잘할게 가자 됐거든. 치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유리왕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꾀꼬리가 날아드는 것을 보고 이것이 느낀 바가 있는데 이런 저 새들도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어. 이것이 황조가 다 됐을까요? 별거 없어. 위로 올라옵시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 동그라미. 암수서로 정답구나. 정다워 동그라미. 외로워라 이 내 몸은 외로워 세모. 이 내 몸 나 세모. 네와 함께 돌아갈고. 나랑 같이 돌아갈 사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일단 서리법. 앞부분에는 꾀꼬리 이야기합니다. 선경. 뒷부분에 나 외로워요라고 이야기하지. 후정. 외로워라 정서를 직접 드러냈다. 직접 드러냈다. 다음. 꾀꼬리하고 나하고 어때? 서로 완전 다르지. 그러면 이렇게 체크해 놓고 옆에다가 대조 하면 되죠. 나 혼자만 놔둬도 외로운데 꾀꼬리까지 보고서 설치니까 더 외로워졌어. 꾀꼬리한테 이름 붙여줄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여기 꾀꼬리 체크해 놓고 같은 것 찾기. 뭐 찾으면 돼? 쟤 때문에 내 감정이 더 강조됩니다. 대신 나랑 좀 다르게. 나는 외로운데 쟤는 정다워. 나는 슬픈데 쟤는 되게 기뻐 보여. 그런 애들 찾으면 된다. 밑으로 내려가죠. 고대가요, 서정가요고요. 역시 얘도 개인적이야. 서정적이고요. 애상적 무슨 말이에요? 슬퍼. 꾀꼬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님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 창작 연대와 작가가 누가 언제 썼는지 알려진 고대 서정가요.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 밑에다가 또 한마디 더 쓸까?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해 줍니다.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누가 객관적 상관물이지? 꾀꼬리. 그래도 얘는 공무도하가의 여자보다 나아. 왜? 그건 남편이 아주 죽어버렸거든. 공무도하가와 황조가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은 둘 다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차이점.
황조가와 달리 공무도화가는 재회가 불가. 황조가는 어떻게든 잘 데려올 수는 있어. 재회가 가능. 야, 고구려 시절에 쓰여진 이 노래를 왜 배우고 있어요? 지금 읽어도 감동적이지 않아? 어떠한 면에서 사랑과 이별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다. 사랑과 이별은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이후든 이별은 슬퍼. 이렇게. 아직 모르지?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 뒤에 나와 있는 거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 앞에 거는 안 하셔도 되고 주몽시나 안 하셔도 되고 뒤에 나와 있는 공무도화가 여기 있죠. 여기 빈칸 채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거 네, 여러분들 소단원 문제까지 다 드렸습니다. 소단원 문제 다 해결해서 보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험 기간 직전 들어가기 전까지는 숙제 거의 없어. 대신에 오늘 할 거는 다 하고 가셔야 한다. 앞으로 돌아와서 공무도화가 문제 지금 시작. 소단어 문제 풀이까지.